1993년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훈련을 받고 있던 예비군들과 현역 병사들이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 예비군 훈련 중 벌어졌던 사고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3개의 사건 사고는 1993년 발생했던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사고는 실제 내용과 많이 다르게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널리 퍼진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바로 예비군들끼리 내기가 붙었던 것인데요. 내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탄을 실제로 발사하지 않더라도 강한 충격을 주면 터질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쪽은 당연히 터진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창 말싸움을 벌이던 예비군들은 결국 이 다툼을 끝낼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포탄을 강하게 때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결정이었지만 당시 이들의 내기는 그 정도로 심각했나 봅니다. 결국 이들 중 한 명이 속칭 오한마라고 불리는 망치를 가져와서 포탄의 뒷면을 아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치고서 포탄이 터지지 않자 안 터진다는 쪽에서 터진다는 반대편을 약 올렸는데요. 약이 바짝 오른 반대편 예비군들은 한 번 더 강하게 포탄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포탄이 폭발해 터져버리고 주변에 있던 예비군들과 조교들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해당 사고는 국내 예비군 훈련 중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꽤 유명하게 퍼졌던 나머지 포탄 때문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도 존재합니다. 대전차 지뢰 위에 사람 몇 명이 올라가면 터지는지 내기를 걸었던 예비군 여러 명이 대전차 지뢰 위에 올라갔다가 그대로 터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혹은 철조망을 땅에 박아 넣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불발탄을 건드리는 바람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버전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연천 예비군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고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째서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일까요? 1993년 6월 10일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다락대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이 시행됩니다. 육군 수도 포병여단의 예하부대가 진행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4시경에 벌어졌습니다. 155mm 포 사격 훈련 중에 사고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당시 장소에 있던 사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고 그 다음 불길이 아주 높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총 500여 명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던 장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훈련 종료가 임박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산만했던 분위기까지 합쳐 상황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폭발 사고로 인해 현역 장병 3명과 예비군 16명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숨졌으며 병사 1명과 수십 명의 예비군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 긴급하게 호송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망자 1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사고와 화재가 모두 진압되고 난 일주일 후 6월 17일에 폭발 현장 중심부에서 심하게 훼손된 예비군 박모 씨의 사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초기 국방부에서는 처음에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사고 원인을 예비군들이 버린 담뱃불 때문으로 파악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훈련 종료가 임박한 4시였고 그 때문에 훈련장 분위기가 산만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예비군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6월 11일 당시 국방부 특별검열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부상당한 예비군들과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해당 사고는 고폭탄 사격을 위해 신관을 결합하던 도중 신관에 결함이 생겼으며 포탄을 추진시키는 장약통에 화재가 발생, 이로 인해 1차적으로 크게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근처 조명탄 2발까지 연속으로 터져 일어난 참사였다고 발표합니다. 더 자세한 원인으로 거론된 것은 포탄과 장약통의 안전거리 미확보였습니다. 최소한 3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했지만 해당 사고 당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안전조치도 미비한 상황이었으며 급작스러운 원인으로 인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혼란스러운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통제 장교는 포병이 아닌 보병 출신이었고 예비군들조차 포병 병과가 아닌 보병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훈련 조교들과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에게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음도 드러납니다. 훈련 대상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던 점도 지적됩니다. 사고 당시에 한개 포반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할당되었는데요. 많은 사상자를 낸 점도 이 때문인 것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조교 역시 포병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약통과 포탄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최소한 3m 이상을 뛰어둬야 했지만 바로 옆에 놔뒀기에 더 큰 사상자를 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때문에 예비군 동원 훈련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동원 예비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합니다. 사고 직후 국방부 장관이었던 권영해 장관이 사과문을 냈고 수도 군단장, 수도 포병 여단장 등이 보직해임을 당했으며 조사 결과로 여러 장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루머를 누가 먼저 퍼뜨렸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너무 널리 퍼져 있어 진짜 사례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나 예비군 훈련 안전교육 시에 이 루머에 관해 언급하는 훈련장이나 군 간부가 있다면 절대로 그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당 루머가 굉장히 질적으로 좋지 못한 이유는 실제 사례와는 다른 헛소문을 말함으로써 숨진 예비군들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비군이 통제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처럼 말해서 책임을 고인들에게 전가한다는 점이 가장 크며 진짜 사고의 원인이었던 포탄 신관 결함의 문제와 당시 군의 탄약 관리 체계 문제 그리고 허술했던 예비군 훈련 시스템에 관해서는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숨진 예비군들은 1993년 당시 병역법 34조에 따라서 동원훈련 소집으로 입영한 자는 현역에 준한다는 조항에 의해 현역 군인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예비군 부상자들 역시도 이런 조항에 의거해 현역 장병과 같은 금액의 보훈연금을 받게 되고 별도의 장애 보상금까지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망 예비군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1968년 창설된 예비군 제도 이래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술했던 너무 널리 알려진 엉뚱한 루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이 가끔씩 뉴스에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비군 훈련 제도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조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군 복무에 임하고 계신 현역 장병분들과 또 병역 의무를 무사히 끝마친 예비군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연천 예비군 훈련장 사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